같이 밥 한 끼 먹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세 보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요. 음식 앞에서 드러나는 말투, 손버릇, 눈빛, 그건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67세 황영숙님은 식당을 30년 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밥 먹을 때 다 보여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밥상에서 고마움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당연함과 욕심만 보여줍니다. 그 차이가 그 사람의 인생과 관계, 그리고 품격을 말해주는 거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밥상머리에서 꼭 피해야 할 사람의 5가지 행동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걸 아는 순간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더는 마음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람을 정확히 볼 줄 아는 눈이 생기고 지금보다 훨씬 평온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통찰을 더해주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식사 자리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모습 중 하나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입니다. 물론 음식의 맛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맛을 평가하는데 지나치게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마음이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맛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단지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소통과 관계를 나누는 중요한 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음식의 맛만을 지적하며 식사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8세 이정희님은 항상 식사 자리에서 음식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한마디로 끝나곤 했습니다. 이건 좀 짠데 고기 질이 별로야 라고만 하며 음식을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정희님은 음식의 정성이나 그 음식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음식의 맛에만 집중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고나 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식사 자리를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만 입맛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의 입맛이나 취향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72세 박순호님은 언제나 식사 중 이건 너무 기름지고 저건 맛이 없네 라고 불평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물론 개인의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의 맛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의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박순호님은 자신이 싫어하는 음식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의 먹는 즐거움마저 방해했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불편하고 기분이 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입맛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편한 대로 음식을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식사 자리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맛만 따지고 다른 사람들의 입맛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점차 불편해지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서 그런 태도를 보일까요? 첫째, 그들은 자신의 입맛에 대한 자신감을 지나치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먹는 음식을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만을 표시합니다. 65세 김영숙님은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너희들도 좋아할 거야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음식 취향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의견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신의 취향을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클 수 있습니다. 김영숙님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향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지나쳐서 다른 사람의 입맛까지 강요하려 들면 그 식사 자리는 순식간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취향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의 입맛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식사 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입맛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주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행동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입맛과 취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식의 맛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과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기쁨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입맛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하고 서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식사 예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가 음식이 나오자마자 그릇에 손을 뻗어 반찬을 독차지하거나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먼저 먹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행동은 겉으로 보기엔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타인을 존중하지 않거나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8세 김순희님은 가족 식사 자리에서 항상 제일 먼저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음식을 나누기 전 다른 사람들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반찬에 손을 대기 일쑤였죠. 그 모습은 마치 내가 먼저 먹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듯 보였습니다. 김순희님의 행동은 처음에는 모두가 그냥 넘기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손이 먼저 가는 모습은 마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식사 예절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이 먼저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반찬을 독차지하는 사람은 자주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식탐을 채웁니다. 72세 조순자님은 언제나 반찬이 나올 때마다 바로 손을 대곤 했습니다. 이거 맛있어 보여.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먼저 먹어야지라며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 반찬을 먹을 기회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나름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먹겠다는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식사 자리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음식을 나누는 자리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자연스레 분위기를 경직시키고 사람들 간의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결여된 행동은 단지 작은 순간이지만 그 영향은 꽤나 큽니다. 또한 음식 앞에서 식탐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자님은 항상 식사 시작과 동시에 가장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자기 앞으로 가져다 놓고 그러면서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대기도 전에 다 먹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먹을게라며 양보하지만 그 안에서 불편한 기운이 흐르곤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비록 잘못된 의도가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자기만 먹겠다고 먼저 손을 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식사라는 행위 자체가 함께 나누고 즐기는 것인데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식사 자리가 더욱 불편하고 어색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70세 박정희님은 음식을 나누기 전에 항상 가장 먼저 먹곤 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행동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식사 전에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왜 이런 행동이 문제일까요? 손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며 그 결과 타인의 입맛이나 취향은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이기적인 행동은 자신에게는 사소한 일이지만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평등한 식사 경험을 만들어내며 타인에 대한 존중의 부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 자연스레 그 사람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이 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행동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인가? 만약 자신이 그 사람이라면, 그리고 식사 자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작은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더욱 건강한 인간 관계와 행복한 식사 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소통은 단지 음식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는 순간,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연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식사 중 대화 없이 조용히 음식을 먹고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 맺기에 관심이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 없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습니다. 74세 김복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항상 말없이 음식을 먹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앉으면 아무런 대화 없이 그저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도 김복수님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음식을 씹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 모두 그냥 그런 성격이라서라고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복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말없이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자리가 어색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웃고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김복수님은 그저 조용히 음식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지 입맛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시간 동안 가족들과의 유대감 형성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 다른 가족들도 김복수님과의 대화가 줄어들었고 그 식사 자리는 점점 무겁고 고요한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이처럼 말없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대화나 소통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식사 중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성향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무언가를 공유할 때 더 가까워지고 그때 나누는 대화나 웃음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말 없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68세 박미숙님은 항상 식사 자리에서 대화 없이 음식을 먹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일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많았지만 식사 자리에서는 그저 음식을 먹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편한 사람이라서라고 생각했지만 그 후에는 대화 없이 끝나는 식사가 늘어나면서 점점 관계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박미숙님과의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대화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소음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적인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말없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 관계 형성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말 한마디가 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식사 시간은 그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없이 먹는 사람이
흔히 하는 실수는 자신이 대화하는 것보다 음식을 먹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약해지게 됩니다. 대화는 사람들 간의 이해를 돕고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말없이 먹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70세 이예숙님은 항상 식사 자리에서 말없이 음식을 먹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일상에서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편이지만 식사 자리에서는 대화 없이 음식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이예숙님은 조용히 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이예숙님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라는 인상을 주었고 점차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어색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말없이 음식을 먹는 습관이 더 깊어질수록 사람들 간의 거리감도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없이 먹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없이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거나 그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를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거나 간단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식사 자리는 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식사 자리는 음식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말없이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편안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사 자리는 우리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누고 더 가까워지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없이 먹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식사 시간은 우리가 하루의 피로를 풀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잔소리나 훈계로 가득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식사 시간에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조언을 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나오는 말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잔소리하는 태도는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관계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72세 김경희님은 늘 식사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서두르냐는 식으로 끊임없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경희님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잘 자라도록 도와주기 위해 많은 조언을 해왔지만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도 여전히 식사 자리에서 계속해서 훈계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엄마가 걱정하셔서 그러시는 거야라며 넘기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잔소리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자주 식사를 거르거나 김경희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 식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는 점점 더 어색해지고 대화는 줄어들었으며 김경희님은 결국 혼자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식사 중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지배하려는 마음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잔소리는 단순히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든 제어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때가 많습니다. 식사 시간은 그저 음식을 나누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잔소리를 하는 사람은 이 시간을 지배하려는 마음에 몰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74세 최성희님은 식사 시간마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편이었습니다.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식탁에 앉으면 그 자리에서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나 생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남들의 먹는 습관에 대해서도 잔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밥을 흘리냐? 제대로 씹지 않고 먹으면 배탈 난다며 계속해서 훈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알았어요라고 대답하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대답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최성희님과 식사를 피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잔소리를 하는 사람은 본인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로 인해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무겁고 어색하게 변해버립니다. 잔소리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많고 세상살이를 잘 알고 있다고 믿으며 상대방에게 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남에게 강요하려는 태도는 때로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러한 행동은 대화를 억누르고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지배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68세 박정아님은 식사 시간마다 너희가 잘못 먹는 것 같아라며 자신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내놓습니다. 자식들이 더 이상 이를 듣지 않자 박정아님은 점점 더 큰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며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정아님과 자식들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고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는 점점 더 적어졌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면 우리는 그 의도를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훈계하거나 조언을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그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는 서로가 편안하게 의견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잔소리로 가득 차는 식사 자리는 그 의미를 잃고 오히려 관계의 틈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자리에서 잔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이해하려 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훈계를 하거나 조언을 하려면 그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중에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원할 때나 필요할 때 그때 조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잔소리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잔소리나 훈계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식사 자리를 더욱 풍성하고 즐겁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사 중 잔소리하는 습관은 그만두고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 보다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태도가 바로 더 나은 식사 자리,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식사 자리가 끝난 후 뒷정리는 단순히 식탁을 정리하는 일을 넘어서 관계에서의 태도와 책임감을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먹을 때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지만 막상 식사를 마친 후 치우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먹은 만큼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며 그 자리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행동은 단지 식사 자리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72세 김미숙님은 식사 시간이 끝난 후 항상 자리를 떠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겨진 설거지나 테이블 정리는 항상 자식들에게 맡겼습니다. 식사 중에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식사 후에는 아무런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김미숙님을 챙기며 정리했지만 점차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자 자녀들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 식사를 피하기 시작했고 김미숙님은 그 사실을 깨닫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식사 후 뒷정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감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역할을 끝낸 뒤에는 내 일은 끝났다는 마음으로 자리를 떠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단순히 식사 자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책임감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종종 발생합니다. 70세 박순옥님은 늘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약속을 자주 잡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약속 장소나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녀는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건 내가 아닌데라며 남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박순옥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실망감을 느끼며 점차 그녀와의 만남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뒷정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즐긴 일이나 경험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남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상황을 피하려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무책임한 태도는 전체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먹을 때는 다 함께 즐기지만 후속 조치인 뒷정리나 정리에는 무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54세 이정화님은 식사 중에 매우 활발하고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식사가 끝난 후 이정화님은 자리를 떠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뒷정리를 맡깁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식사 후 정리를 하지 않자 그녀의 자녀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우리가 다 치워야 해요? 그때 이정화님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정화님은 자신이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초대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기여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정화님이 정리하지 않음으로써 자녀들은 점차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 모임에서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뒷정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식사 자리에서의 일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터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지 않거나 회피한다면 다른 팀원들이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또한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고 관계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책임감은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식사 자리를 예로 들어보면 음식이 남았을 때 혹은 테이블이 엉망일 때 모두가 함께 치우고 정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행위로 보이며 신뢰와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뒷정리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관계에서의 신뢰를 잃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 다할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감과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그로 인해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뒷정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책임감을 다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작은 배려와 책임감은 더 나아가 인간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결론, 밥상머리는 사람을 보는 창입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성격과 태도를 잘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서 살펴봤습니다. 입맛에만 집중하는 사람, 손부터 나가는 사람, 말 없이 먹는 사람, 식사 중 잔소리하는 사람, 뒷정리를 모르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본성과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단순한 식사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고 관계를 이어갈 때
중요한 기준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식사 자리에서의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려와 존중을 가지고 소통을 우선시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닌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에서 밥상머리에서 보여지는 행동들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관계의 기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 작은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큰 인격을 결정하게 되므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또 상대방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대해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관계에서의 태도와 식사 자리에서의 예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훈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유익한 영상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식사 자리에서 불편한 태도를 보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창, 밥상머리에서부터 좋은 태도를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